사람들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현혹을 당해서 계속 믿고 살아가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뇌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매트릭스에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하고 오케이 다 좋은데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권위에 저항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말과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은 러닝 아웃 오브 매트릭스라는 재생 목록에 들어갈 거고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회적 압력이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합당하지 않은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주체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합당한 권위, 합당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따르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되지 않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행동을 하고 문화적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반화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그 문화 형성 과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문화가 그냥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 그것이 인지적인 자원을 덜 쓰거든요. 그러니까 쉽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 사회적 영향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의롭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으며 또 나의 이상과 합치하지도 않는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사회적 압력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압력과 관련 없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저는 사회적 압력에 종속당하지 않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 중에,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한테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존중하긴 하지만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박을 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군대에 제가 제일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2등병이었는데 제일 계급이 낮은 거죠. 군대는 굉장히 다양한 계급이 있는데 하여튼 2등병이면 꼴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카스트 제도로 치면 불가촉천미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제가 2등병인 신분일 때도 저는 상병이 뭐 이상한 뻘짓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같이 싸웠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제 원래 인생의 모토가 부당한 권위에 종속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게 모토였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잘 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테일한 얘기를 들으면 더 재밌겠지만 그런 얘기는 너무 사적이니까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사회심리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회심리학적 학문적 관점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명제, 사회적 압력 또는 사회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과제가 저한테는 없는 편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과도 잘 싸웠고 군대에서 그렇게 잘못된 명령에는 순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제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은 저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괜찮아져야 되거든요. 내 집 앞이 깨끗하려면은 주변도 깨끗해야 돼요. 내 집 주변이 더러운데 내 집 앞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절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저의 구독자분들, 저와 네트워킹을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길 원하는 거죠.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사시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명칭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자, 이 책 얘기를 할게요. 좀 편하게 할게요.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핫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핫산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통통교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돼요. 이 통통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그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가족과 친구와 학교와 직업과 모든 연을 끊고 통통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삶을 살아요. 통통교에서 보유한 트럭을 몰면서 그 트럭으로 돈을 벌고 그 벌은 돈을 통통교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일을 시킨 거를 받아들인 거죠. 이 핫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매일매일 과로하는 와중에 통통교의 차를 가지고 사고를 내요. 그런 다음에 사고를 내서 구조당하는 과정에서 통통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이비 종교에 왜 빠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유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정말 재밌는 실험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1956년에 한 실험인데요. 선분 대조 실험이에요. 사람을 한 10명 정도 갖다 놓고 문제와 비슷한 선분의 길이를 찾으려고 해요. 문제의 선분의 길이가 이 정도면은 똑같이 이렇게 길이가 있는 보기 중에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기 중에는 요만큼도 있고 요만큼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선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정도의 선분의 크기를 문제의 보기 중에 찾으라고 한다면 눈이 달려있는 한 똑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기 C 이만큼의 길이를 골랐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다른 대답을 해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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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집단의 요구에 못 이겨서 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능에서 복종해서 잘못된 답을 고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원래 제대로 된 방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95%의 확률로 정답을 맞췄대요. 그런데 조작적인 환경을 조성했을 때 앞에 사람이 다 다른 오답을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게 집단적으로 보이게 했을 때 이런 조건화를 했을 때는 약 75%의 사람이 앞 사람의 답변에 동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자면 사람들이 강한 집단적 합의에 직면했을 때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의 영역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독립의 고통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행위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 이후에 이어질 의견의 불일치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짧은 실험을 위해 모인 낯선 사람들의 의견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동조한다. 그렇다면 호의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집단에 함께 속한 사람들의 의견에는 얼마나 압박을 받을지 생각해보라. 핫산이 통통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거는 바로 이런 지점도 크다는 거예요. 핫산이 기존에 어울리던 사람들에서 통통교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으로 변했을 시에 핫산은 통통교 사람들의 의견, 생각, 입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매트릭스에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약 75%가 이 실험에 동조를 했는데 조금만 더 교묘하게 만든 사회적 환경이 이런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뇌가 쉬워요. 대중의 힘을 이용하면.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매트릭스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실험을 말씀드리자면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에요. 스탠리 밀그램은 복종을 유도하는 권위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당신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연구자가 무고한 사람에게 고통스럽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르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처벌에 기억이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는 가짜 제목을 듣고 사람들은 실험에 응합니다. 사람들은 무작위적으로 선출되었고 처벌이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실험에 참가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 충격 주기 싫으면 옆에서 권위 있어 보이는 실험복을 입은 연구자가 계속 하십시오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로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해봤어요. 과연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얼마나 복종을 하여서 무고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냐 했더니 의사들이 예측한 답변은 4%. 그리고 극단적 단계까지 충격을 가하는 실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 0.01%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짜여진 각본이겠죠. 이제 전기 충격을 당하는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더 진행하기 싫습니다. 내보내주세요. 이런 말을 계속해요. 애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좀 더 강하게 말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했다는 거예요. 학습자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절해버려요. 그래서 조용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도 그 반응을 멈춘 후에도 강한 전기 충격을 주었던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비율이 몇 %냐? 학습자가 반응을 멈춘 후에도 전기 충격을 계속 가한 참가자는 75% 안팎이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주는데 단순히 권위자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 권위에 복종한 사람의 비율이 75%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실험이 아니라 현실 세계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매트릭스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스템에서 조금만 합리성을 부여해주고 사실을 섞어가지고 이런 환경을 조성한다면 사람들이 부당한 명령을 얼마나 잘 들을까요? 잘못된 방식의 제도나 정치인 그리고 의견에 얼만큼 많이 동조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실험, 선분 대조 실험과 밀그램 실험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권위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압력, 이게 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압력을 가하고 의견을 조작할 수 있는지, 그 힘을 얼마나 크게 가졌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다 되돌아보자고요. 내가 학교에 가는 거, 내가 직장에 나가는 거, 내가 특정한 파트에서 일을 하는 거, 내가 뭐 군대를 가는 거, 여러 가지 파트가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의 파트에서 이게 정말 합리적인 제도고 합리적인 상황이며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정말 그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외국에서 이런 매트릭스를 주제로 한 영상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봤던 건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매트릭스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제의 내용이었는데 그 댓글에 너가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 자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지 생각해봐라. 그게 좋아요가 많이 받아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을 진실이라고 현혹을 당해서 계속 믿고 살아가요. 그게 매트릭스예요. 그게 모든 분야, 모든 식품,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에 등장한 예입니다. 집단 망상과 전염성. 찰스 메카이는 1841년에 쓴 글에서 대중의 광기에 해당하는 수백 가지의 예를 열거했다. 이 가운데 많은 항목에서 전염성이라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자. 한 사람이나 집단에서 광기가 싹트기 시작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을 휩쓸어버리는 때가 많았다. 한 예로 1761년 런던에서 중간 규모의 지진이 정확히 한 달 간격으로 2번 발생했다. 이 우연한 사건에 비추어 다음 달에 훨씬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 벨이라는 군인은 4월 5일에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의 탈출을 본 다른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주에는 마치 도미노처럼 그들을 따라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공황에 가까운 대규모 피난 사태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근데 이 벨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피난을 해서 시간적, 자원적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하지만 군중의 분노가 향해야 할 곳은 벨이 아니었다.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미치광이 벨의 예측이 아니라 바로 런던 시민들이 본 서로의 모습이었다. 요컨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행동이 더 정당하다고 느낀다. 어떤 확고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수가 그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비합리적 행동마저 옳은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합리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행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같은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과거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그 옷을 입었어요. 왜 입었어요? 노스페이스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멋있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미디어에서 나오는 누가 이걸 입었다더라, 아니면 내 친구 중에 누가 입었다더라 하니까 그 똑같은 옷을 다 입는 거거든요. 명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다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똑똑하게 이용을 하면은 돈을 아주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좋은 쪽으로 발생한 집단의 압력인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돈을 버셔야 되니까. 쇼핑카트로 억만장자가 된 비결. 실번 골드먼이라는 남성이 1934년에 작은 식료품점 몇 개를 인수한 뒤에 소비자들이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지면은 장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쇼핑카트를 개발한 거예요. 밀고 다니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쇼핑카트를 쓰게 하려고 그 마트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뒀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회적 증거에 기초한 방법, 사회적 영향력에 기초한 방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골드먼은 가짜 소비자를 고용을 해서 한 여러 명들이 쇼핑카트를 자연스럽게 마트 안을 끌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카트를 끌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쇼핑카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쇼핑카트를 대중화 시켜가지고 그가 사망할 때쯤에는 약 4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영향력 혹은 사람들의 압박 이런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요. 남들이 뭘 했을 때 나를 안 하면 불안한 거 누구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없는 편에 속하지만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행이나 트렌드라든가 명품, 소비, 자본주의 이런 모든 카테고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걸 계속 비판을 해봐야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눈앞에서만 인식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매트릭스가 강요하는 세계의 질서라든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양심을 지키면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주체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방식을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쇼핑카트를 개발한 골드만처럼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방식을 응용해서 for good, 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더 이상 매트릭스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건의라는 거에 의도적으로 복종하지 말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어떤 어린 아이들 커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너무 그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관심이 많은 부모들의 속에서는 특히 뭐가 필요하면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하면 뭐가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그냥 그 코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학교를 끝나고 해서는 학원을 가고 학원 끝나고 뭐 수업을 듣고 어떤 예체능 방과 후 교배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런 학회에 들어가서 이런 인턴십을 하고 이런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오케이 다 좋은데 그 사람한테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권위에 저항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위에 저항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제기할 줄 모르고 문제를 제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시도조차 안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도를 한다 해도 그 힘이 붙여서 못해요. 하지만 잘못된 거를 보고 거부해 본 적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매트릭스 사용하는 이런 사회적 영향력 같은 요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은 모든 것들에 NO라고 대답을 해보거나 아니라고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만 그 방식이나 그 제도나 그 상황에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체적으로 살기 원하고 저 또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저는 다음에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더 좋은, 더 멋진 비디오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